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어떻게 한 달 만에 수도권 전세 상황 공유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약 경쟁률 보면 엄청납니다. 진짜 와, 예전에 2021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동탄역 대방 에일리움 더 시그니처 일반공급 경쟁률은 600대 1이 나왔고요. 레미아 원펜타스는요, 특별공급 경쟁률이 352대 1이 나왔습니다.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300대 1이 넘었다는 거죠. 저 처음 봤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 청약 경쟁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주택자를 움직이는 키포인트 바로 전셋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수도권 전세 매물 수에서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실에 나와 있는 서울 전세 매물 수는 26,610건이에요. 자, 2022년 5월 5일 26,241건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진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전세 매물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졌다는 거예요. 자, 서울만 먼저 보겠습니다. 7월 23일 날 27,067건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7월 30일 날 26,610건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457건, 지금 계속 매주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세 매물 수는 3404건으로 2022년 4월 5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감소 속도예요. 최근 한 달 사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7월 23일 날 31,258건에서 7월 30일 날 3404건으로 무려 일주일 사이에 85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볼 땐 8월 중에 2만 건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수준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매물 수로만 보면 좀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전세 매물 얼마나 있을지요. 먼저 다산 신도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산자이 폴라리스 878세대 전세 매물 4건입니다. 그 옆에 다산 반도 유보라 1085세대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 4건이에요. 아래쪽에 위치한 다산 아이파크 보겠습니다. 467세대 전세 매물 5건. 다산 롯데캐슬 1186세대 전세 매물 6건입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967세대 전세 매물 6건. 힐스테이트 다산 전세 매물 3건인데 여기가 1283세대입니다. 자, 이편은 세상 다산은 1615호인데 전세 매물이 5건이고요. 다산 유승 한내들은 전세 매물이 10건입니다. 326호인데 얘가 전세 매물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1685호 전세 매물 9건입니다. 아니, 그래도 전세 매물이 단지별로 4개든 6개든 10개든 있는 거잖아. 전세 매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전세 매물이 한 자릿수가 나왔다는 건 거의 씨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단지는 면적이 다양하게 있어요. 소형 면적, 중형 면적, 대형 면적. 그럼 내가 원하는 면적을 일단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입 가능 날짜, 당장 다음 달에 입주해야 되는 물건이냐, 다다음 달에 입주해야 되는 물건이냐, 그에 따라서 또 선택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출 유무, 새낀 매물, 이제 대출 낀 전세 매물이냐 아니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층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전세 매물이 10개가 안 된다는 거는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한 개 아니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10개 이하가 아니라 한 자릿수가 나온다는 거는 실제 그 지역의 전세 매물이 굉장히 씨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하남시 미사 신도시와 강일지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사 강변 베라체 615호인데 전세 매물 4건이고요. 미사 강변 센트리버 1145세대인데 전세 매물 9건입니다. 자, 그 옆에 미사 강변 더샵 리버폴에 875건의 전세 매물 4건, 미사강변 12단지 664호의 전세 매물 달랑 1건입니다. 미사강변 스타일스 1389세대 전세 매물 13호인데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13건이. 그 다음에
강동 리버스트 8단지 946세대의 전세 매물 빵건, 강일 리버파크 4단지 748호인데 전세 매물 5건입니다. 미사강변 루나리움은 1164호인데 전세 매물 3건이고요. 마지막으로 미사 리버브 자이는 555호의 전세 매물 6건입니다. 자, 10건 이상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5건 이하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광교 신도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레미안 광교 629호인데 전세 매물 3건이고요. 1970호 이편한 세상 광교는 전세 매물 8건입니다. 서미플레이스 광고 508호의 주상복합이죠. 전세 매물 3건. 자연의 힐스테이트 1764호인데 전세 매물 10건입니다. 자연앤자이 2단지 525호의 전세 매물 4건. 광교 센트럴부 701호의 전세 매물 3건입니다. 자, 그리고 광교 중흥 S클래스 2231호인데 얘가 전세 매물이 31건으로 가장 많아요. 보면은 좀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될 만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좀 있고요. 조금 투자 수요들이 관심이 없을 만한 단지는 오히려 전세 매물이 적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전세 매물이 더 적은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투자 수요가 없어서 전세 매물이 새로 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수인분당선 망포역 인근도 살펴보겠습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스 2단지 1162호인데 전세 매물 빵건이고요. 영통 아이파크 캐스 1단지 1783호의 전세 매물 15건입니다. 여기 좀 있네요. 그 옆에 힐스테이트 영통 더 규모가 큰 2140호인데 전세 매물 5건이고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664호의 전세 매물 5건입니다. 자, 망포역 인근의 그대가 프리미어 602호 전세 매물 2건이고요. 망포역 아이파크는 554호의 전세 매물 2건, 망포역 센트럴 하이츠는 549건의 전세 매물 4건, 영통 한양 수자인 에듀파크는 535호의 전세 매물 1건, 동선 자이 2차 816호의 전세 매물 1건이었습니다. 경기도만 그럴까요? 서울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작구 지역 상도역 인근에 이편은 세상 상도 노빌리티 893호의 전세 매물 4건이고요. 상도더샵 1차 1122호 전세 매물 8건이었습니다. 자, 상도 롯데캐슬 파크엘 950호의 전세 매물 9건, 상도동 중앙 하이츠 544호의 전세 매물 2건, 레미안 상도 3차 1656호의 전세 매물 10건, 흑석 센트랩이 2차 936호의 전세 매물 13건, 얘가 제일 많아요. 롯데캐슬 에듀폴의 545호의 전세 매물 5건, 흑석자이 1772호의 전세 매물 8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전세 매물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저희가 4월 영상에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4월 24일 최근 본 것 중 가장 심각합니다. 이때 영상에서는요, 서울 서쪽 지역과 그 인근 경기도 지역의 전세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광명시, 은평구, 덕양구, 검단, 마곡 등 지금 이들 지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이런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특별하게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요, 이제 뭐 미사 신도시, 경기 남부 지역 할 거 없이 수도권 전역으로 점점 퍼지는 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전세 매물 지역에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더 싼 전세를 찾아서 다른 지역을 가다 보니까 이런 전세 매물 부족 상황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이것이 퍼지다 어느 순간 보면 전세 가격 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저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매매 수요가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실제 5월 대비 6월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6월 대비 7월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9천 건 내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 9월, 10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죠.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매매 수요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년물이 3%가 깨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물 금융채금리나 5년물 금융채금리,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금리들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당분간 수요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래량 증가 추세는 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시장 상황이 이런 건 알겠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지역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냐, 내 집 마련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영상을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3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고양장항 아테라와 검단 아테라자이 두 개 분양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안전마진과 그리고 얼마 자금을 보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약 전략까지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분양들은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양, 그 이유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